데카메론. 자신의 목숨까지 흔쾌히 내어주려는 덕망 높은 부자 나탄. 카다요 지방의 나탄이란 큰 부자이자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길목에 별장을 갖고 있었고 그 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생각이 깊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남의 신망을 얻으려고 해서 많은 대목수를 고용해 짧은 기간에 좀처럼 보기 드문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짓고 손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갖은 도구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인과 하녀를 고용해 이 길을 오고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기꺼이 맞아들여 극진한 대접을 하도록 했는데 이런 칭찬받을 만한 습관이 계속되니 그의 명성은 동방뿐 아니라 서방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돈을 아낌없이 써서 행인들을 환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의 명성이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미트리다데스라는 젊은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탄보다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과 덕망을 시기한 나머지 자기가 더욱 대범하다는 것을 보여줘 그의 명성을 없애버리거나 깎아내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탄처럼 화려한 저택을 세우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자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혼자서 집안뜰에 있을 때 초라해 보이는 여인이 한 사람 동냥을 하러 오자 그는 달라는 대로 주었고 그 여인이 다시 다른 문으로 들어와 다시 동냥을 청하자 역시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기를 12번이나 했는데 13번째가 되자 마침내 미트리다데스가 하는 짓이 너무 끈질기지 않냐고 한마디를 하면서도 동냥은 주었는데 그의 말을 듣자 노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나탄나리의 대범하심이란 놀랄만하죠. 그분 댁에는 이 댁처럼 32군데의 출입구가 있습죠. 제가 들어가서 동냥을 달라고 하면 그 어른은 한 번도 낯을 보시려고 하지 않고 그때마다 동냥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댁에서는 불과 13번밖에 안 되었는데 얼굴을 알아보고 거기다가 꾸지람까지 받았군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나간 노파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노파의 말을 듣고 나탄의 명성을 떨어뜨리려던 미트리다데스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이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소한 일조차 나탄에게 미치지 못하다니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를 앞지를 수 있단 말이냐. 그자를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난 헛수고만 할 뿐이니 내 손으로 그자를 처치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기의 결의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몇 사람의 수하만 데리고 말에 올라 사흘 후에 나탄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했고 수하들에게는 친지도 동행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 일렀습니다. 자기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객주집에 있으라고 지시하고는 저녁 때쯤 혼자 나갔다. 나탄의 화려한 집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초라한 차림으로 홀로 거닐고 있는 나탄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탄의 집이 어딘지 묻자 나탄은 젊은 양반 이 근처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가 안내하죠라며 흔쾌히 응답을 했습니다. 그가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나탄을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나탄은 원한다면 좋도록 하라고 했고 미트리다데스는 말을 내려 친근히 대해주는 나탄과 나란히 그의 훌륭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이르자 나탄은 하인 한 사람에게 젊은이의 말고삐를 잡으라고 이르고 그에게 자기가 나탄인 것을 이 청년에게 절대 비밀로 하도록 온 집안에 일러 놓으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간 나탄은 미트리다데스를 아무도 다른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없는 훌륭하게 꾸민 방으로 안내하고 나탄 자신이 젊은이를 상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미트리다데스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같은 공경심을 느껴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나탄은 나탄의 심부름을 하는 하질 것 없는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탄과 함께 나이를 먹었으나 당신이 기대하시는 듯한 그런 지위에 끌어올려 주지 않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온갖 말로 칭찬하는 것처럼 나탄을 칭찬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미트리다데스는 잘하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탄은 그에게 정중하게 어떤 분이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은 다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트리다데스는 한동안 대답을 주저하다 마침내 상대를 믿는 마음이 들어 자초지종을 들려준 다음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조언해주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탄은 미트리다데스의 말을 듣고 그 잔인한 계획에 속으로 분노를 느꼈으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트리다데스 씨, 난 당신이 나탄의 신망을 질투하는 것을 매우 대견한 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부러움이 강렬해지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이 세상이 금방 낙원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들려준 계획은 꼭 비밀을 지킬 것이고 우선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들려드리리다. 여기서 반마일쯤 떨어진 곳에 조그만 숲이 있는데 나타는 매일 아침 혼자서 그 숲에 나가 꽤 오래 산책을 합니다. 당신이 그 숲에서 그를 만나 뜻대로 행동하기는 쉬운 일이고 그를 죽인 다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댁으로 돌아가시려면 당신이 간 길을 버리고 숲 한쪽 길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은 좀 나쁘지만 댁에 가시는 데는 지름길이고 또 안전합니다. 미트리다데스는 나탄이 밖으로 나가자 숨어있는 수하들에게 내일은 어디서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고 나탄은 그 이튿날 아침 자기가 미트리다데스에게 한 조언도 잊은 듯 여느 때처럼 혼자서 그 숲으로 갔습니다. 물론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는데 미트리다데스는 아침에 일어나자 갖고 다니는 활과 칼을 갖고 말에 올라 숲으로 가니 멀리 나탄이 혼자서 숲속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를 습격하기 전에 우선 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를 향해 말을 몰았고 다가가자 나탄이 머리에 맨 수건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늑다리야, 넌 여기서 죽는 거다. 그렇다면 난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군. 미트리다데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어제 자기를 친절히 안내해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준 나탄이었음을 알았고 순간 분노는 수치로 변해 말에서 뛰어내려 나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위대하신 아버님, 이제야 대범하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까닭도 없이 목숨을 노린 저에게 소중한 그 목숨을 주시려고 거짓없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은 이제야 천한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못난 이성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뜻대로 응해주신 만큼 저는 제 자신에게 무서운 죄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서 저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나탄은 미트리다데스를 일으켜 세워 인자하게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입을 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행동을 죄라고 해서 용서를 빌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젠 나 따위는 개의치 말고 살아라.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내 고고한 뜻을 생각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돈을 모으지 않고 모은 돈의 씀씀이를 열어두었잖느냐. 너는 유명해지려고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그런 일에 놀란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뛰어난 황제와 위대한 국왕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달리 수단을 갖지 않는다. 그것도 너처럼 한 사람이 아니고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고 도시를 점령하고 땅을 넓혀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너의 명망을 위해 나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것이 뭐 놀랄만한 일이냐. 미트리다데스는 새삼 자기의 변명도 못하고 나탄의 말에 감복하면서 나탄이 그런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방법까지 가르쳐준 일이 아무래도 불가사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탄은 이제까지 어떤 손님이든 부탁을 해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만족을 시켜주었는데 그의 소원을 듣고 보니 그가 소원을 풀지 못하고 갈 오직 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목숨을 내어줄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80년이나 살아서 즐거운 일도 많았고 숱한 위안도 있었으니 재산을 쓰듯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것이 좋으며 부탁이니 원하거든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미트리다데스는 깊은 수치심에 휩싸여 그것은 당치 않은 일이고 나탄의 목숨을 줄이기는커녕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보태어 느려드리고 싶다고 하자 나탄은 다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는 젊은 몸으로 이곳 내 집에 있거라. 그래서 너는 나탄이라 스스로 칭하고 나는 내 집에 가서 미트리다데스를 칭하기로 하자. 만약 제가 어르신을 알고 또한 이제껏 해오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위로는 나탄님의 명성을 떨어뜨릴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라 남의 일을 망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탄과 미트리다데스 사이에는 겸양의 미덕에 넘치는 말들이 오갔고 나탄은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극진히 여러 날 동안 미트리다데스를 환대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미트리다데스가 그의 수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나탄은 자기의 대범함이 결코 미트리다데스 이상은 못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자신의 목숨까지 흔쾌히 내어주려는 덕망 높은 부자 나탄이었습니다.